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등이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한국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는 삼성전자. 그래서 증시에서 반도체주는 많은 분들의 관심주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엔비디아 주가가 떡상을 하면서 암울했던 한국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인텔은 분기별 역대 최대 손실을 냈고 마이크론도 적자고 심지어 TSMC도 실적이 하락했는데 왜 유독 엔비디아만 실적이 늘어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GPU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매출에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굉장히 큰데요. 그중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로 올해 서버 시장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체 서버 시장은 불황기에 접어들었지만 AI용 서버 시장만큼은 10% 이상 성장이 예측될 정도로 호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09달러라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인 92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매출 역시 71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65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나선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컴퓨터 산업은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라는 두 가지 기술이 동시 전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특히 생성형 AI용 칩의 수요 급증을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약 11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떡상을 한 거죠. 특히 엔비디아 GPU 판매가 늘어날수록 D램과 낸드 플래시도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더 많은 양의 칩이 필요하다고 알려지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보다 높은데요. 이는 SK하이닉스가 만든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칩이 엔비디아에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챗 GPT 등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면서 향후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면 HBM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GPU와 HBM을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HBM 기술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HBM3E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D램 단품칩 12개를 수직으로 쌓아 용량 24GB를 구현한 HBM3 신제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며 고객사가 시제품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정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낸드 플래시처럼 쌓아 올린 구조인 거죠. HBM3는 1세대 HBM, 2세대 HBM2, 3세대 HBM2E에 이어 개발된 HBM4세대 제품입니다.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는 819GB로 1초에 풀 HD 영화 163편을 전송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빠른지 도통 체감도 되지 않네요.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에도 주의해야겠죠.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구매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한 게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운다면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기겠죠. 엔비디아 실적을 들여다보면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이 늘어난 것이 중국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쪽 물량 영향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인공지능의 진심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을 독점하는 국가와 기업이 포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인구도 무지하게 많아서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양도 많지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등 개인 인권 침해 문제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다른 국가와 달리 데이터 수집이 수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키우기에 최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현재 많이 구축하는 것 같고요. 과거 엔비디아는 A100과 H100 등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해 왔으나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수출을 막았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 수출이 금지된 상태이지만 꼼수를 써서 중국 시장에 맞는 A800을 출시했습니다. A800은 한 가지만 빼고 기존의 A100과 똑같은 칩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칩을 중국 기업들이 아주 신나게 샀을 겁니다. 이걸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둘 리는 없기 때문이죠.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중국은 미국 기술 산업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우려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론적으로 최첨단 반도체 대부분 제작되는 대만 밖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법, 즉 반도체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이를 통해 중국 시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구입과 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최근 벌어지는 양국 간 신냉전에서 가장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자국 기업의 이윤을 챙기다 큰형님 자리까지 위험해지고 있다는 미국의 노파심이 담겨 있는 거죠. 엔비디아 급등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섹터가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결국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을 통한 중국 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고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호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만 반도체 재고가 약 32조 원이나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재고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3분기 이후에나 반도체 섹터에 진정한 훈풍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HBM과 DDR5 등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칩들의 판매가 본격화됩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이 점점 다가올수록 반도체 수요는 꾸준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의 중국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등하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분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로 인한 적자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3분기 정도는 지나야 재고 문제가 해소되고 HBM과 DDR5 역시 내년쯤에야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7만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가 엔비디아 주가 떡상으로 잠시 환호하고 있지만 악재가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이후까지는 환호하기에 아직 이르다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